저전력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이란 것은 긴 사용 시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사용 시간 관점에서 저전력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기 전력, 스탠바이 파워고요. 회로나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때 소모하는 전력이 중요하겠죠. 이전에 피처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전화 위주로 쓰던 모바일 폰, 그리고 별도로 사용하던 mp3 플레이어. 이건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된 게 빨리 소모되면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 최대한 오래 가는 것, 그게 중요했죠. 그래서 피처폰 마지막 세대쯤 되면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번 충전해 놓으면 일주일 이상 갔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전력이라고 하는 건 동작 전력 관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래서 회로나 시스템을 동작시킬 때 소모하는 전력 기준으로 적게 소모한다. 이게 저전력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응용은 컴퓨터는 켰다가 켜서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겠죠.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전화 대기로 주로 쓰는 게 아니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지 아니면 쇼츠를 보든지 해서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하죠.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사용하니까 사용할 때 전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전력 개념이 대기 전력을 중요시하느냐 동작 전력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반도체 기술 관점에서 테크노드, 기술 분류 노드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력 관점에서 다양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테크노드에 로우파워가 있었고 제너릭,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LP라고 지칭되는 건 로우파워고요. G라고 지칭되는 건 제너릭, 그 다음에 고속,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HS,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G는 LP하고 HS의 중간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지향했던 공정은 LP는 스탠바이 파워 관점에서, 대기 전력 관점에서 로우 파워를 생각했었고요. 그러면 스탠바이 파워에서 로우 파워가 되려면 오프 커런트를 줄여야 됩니다. 오프 커런트를 줄이려면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높게 잡아야 되거든요.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높게 잡으려고 보니까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는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를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하 로드에 충방전할 때 전압의 변화, 이제 스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볼테이지 스윙을 줄여줬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케일링된 좀 작아진 소자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를 작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를 낮춰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볼테이지가 낮춰지면 충방전하는 전압의 스윙 변화가 적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이스피드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릭은 HS하고 LP의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LP는 같은 테크놀로지 노드, 예를 들어 보면 130나노대인가에서 로우 파워는 1.5V,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1.5V, HS는 1V, 제너릭은 1.2V, 이렇게 전압이 달랐습니다. 오퍼레이션 전압이 180나노 시절에는 LP가 1.8V, 제너릭이 1.5V, HS가 1.2V, 이렇게 오퍼레이션 전압이 달랐죠. 그렇게 세 가지를 개발했었습니다. 시스템 IC,
라직 테크놀로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다 보면 예를 들어 180나노에서 130나노를 개발하고 130나노에서 그 다음에 90나노를 개발하고 이럴 때 이게 개발에 드는 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 세대의 제너릭을 뒷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좀 더 진화된 세대에서는 LP로 쓰고 앞 세대의 HS는 제너릭 G로 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 HS는 새롭게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80나노에서 제너릭은 그대로 그거 공정 설계를 가능하면 그대로 가져와서 130나노에서 LP 공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180나노에서 HS 하이스피드 공정은 그 소자 설계를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130나노의 제네릭으로 사용했고 130나노의 HS는 새로 개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공정들을 완전히 같게 가져갈 수는 없고요. 다른데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서 개발에 드는 노력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LPG, HS의 세 가지 공정을 개발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HS 관점에서 응용을 보면요. 이전에 피처폰이 주력이었던 모바일에서 LP 썼고요. 그 다음에 MP3는 제너릭을 썼습니다. 앞서서 MP3 플레이어에서 스탠바이 전력이 중요하다. 왜냐면 평상시에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MP3 플레이 옛날에 MP3 단독으로 있었는데 근데 제너릭을 썼어요. 근데 이게 또 이때 MP3 개념도 모바일 개념인데 왜 이때는 제너릭을 썼냐? 전화기로 대변되는 모바일은 전화기를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 오면 동작하죠. 계속 켜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P가 필요했고요. MP3는 내가 쓸지 안 쓸지는 내가 알죠. 그래서 안 쓸 때는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그래서 LP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제너릭을 쓰면 동작할 때 전력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전력이 적게 되니까 MP3 플레이에는 제너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유무가 이 두 개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PU나 GPU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스피드가 필요하고요. 계속 동작을 시키는 거니까요. 동작 상태에 전력을 적게 먹기 위해서 CPU나 GPU는 HS를 썼습니다. 응용처별로 사용하는 공정 소자 기술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폰 사용시간 개념이 변화합니다. 폰의 사용시간은 충전 주기로 볼 수 있는데 피처폰 시대에는 전화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기 전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피처폰은 대기 전력이 작은 게 로펌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동작 전력이 충전 주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스마트폰은 액티브 파워, 동작 전력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던 시기쯤 해서 내비게이션 사용량도 증가합니다. 내비게이션 사용량도 증가하는데 이때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던 프로세서가 AP였습니다. 이 AP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동일한 AP가 일종의 CPU거든요.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쪽에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터치 스크린 뭐 이런 것들 많이 등장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AP에서는 그래픽의 프로세스 유닛 GPU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터치 스크린 같은 것도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이 빨리 반응한 것을 유저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늦게 반응하니까 유저가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화면을 좀 빠르게 하고 터치 스크린도 좀 빠르게 하고 이런 식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AP에서는 CPU 비중이 높았는데 요즘 AP를 보면 AP 안에 CPU 코어도 들어가고 GPU 코어도 들어가거든요. 상대적으로 요즘은 GPU 코어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CPU 코어보다 GPU 코어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로우파워 개념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AP의 구성도 바뀌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모양도 좀 바뀌었는데요. 모바일 수요가 증가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액티브 파워도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티브 파워 동작할 때 파워만 적게 묻는 게 아니고 스피드도 빨라야 되겠다. 느리면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스피드를 강조하는 문제가 또 생겼죠. 그래서 스피드를 갖춘 로우파워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수요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 피처폰 이렇게 폰 종류가 1년에 수요량이 10억 대가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에서 모바일의 비중이 높아지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모바일 위주로 기술 개발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모바일에서는 로우파워 필요하고 스피드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LPG, HS의 분류 의미가 좀 적어지고 LP만 개발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높은 수요를 가진 LP 공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LP 공정에서 소자의 스피드를 개선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이 중에서 스피드는 아주 스피드가 많이 필요할 때는 오버드라이브, 오퍼레이션 전압을 과도하게 순간적으로 높게 걸어서 해결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낮은 오퍼레이션 전압으로 파워를 적게 먹게 그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기술 개발은 로우 파워만을 개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로우 파워는 액티브 파워 기준이다. 스탠바이가 아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전압을 점점 낮춰가겠죠. 제너릭이나 HS는 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개발을 보면 그냥 10나노다, 7나노다, 5나노다 이렇게 나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땠냐면 180나노 개발이다. 그러면 180나노 LP, 180나노 제너릭, 180나노 HS 이렇게 뒤에 전미화가 붙었었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LP만 개발하기 때문에 뒤에 전미화 붙지 않습니다. 그럼 테크놀로지 노드 숫자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1, 20년 동안에 생긴 기술 변화, 개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전력 반도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저전력에서 지금 현재의 저전력은 액티브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액티브 파워 감소가 필요하죠. 근데 액티브 파워 P는 2분의 1의 프리퀀시 F 곱하기 커패시턴스 C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볼테이지의 제곱, 볼테이지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곱이니까요.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미 만들어졌을 때는 결정되는 게 C죠. 커패시턴스. 그래서 커패시턴스 자체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커패시턴스 감소에서 트랜지스터 내에 커패시턴스 감소시키는 게 있고요. 그보다 실제로 더 큰 건 뭐냐면 그 각 트랜지스터 소자들을 연결하는 연결 배선입니다. 인터커넥션 부분의 커패시턴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부분을 줄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선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아래층에서는 커패시턴스를 줄이는 걸 포커스로 가져가고 위층에서는 저항을 줄이는 걸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커페이선스 줄이는 걸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F는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 F는 소자 만드는 기술 관점이 아니고 실제로 반도체 IC를 동작시킬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소자를 만드는 것 기준으로는 동작 전압하고 커페이선스 감소를 포커스를 가져가고요. 실제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블락별로 IP별로 파워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블락은 파워 게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워 쪽 단자하고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작시킬 때는 파워를 연결하고요. 파워를 동작시키지 않을 때는 파워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그 블락 전체가 파워를 안 먹죠. 전력 소모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이거 앞서서 MP3 플레이어 안 쓸 때 스위치 끄면 된다. 그걸 갖다가 실제 반도체 칩 내에서 하는 것. 그게 이제 파워 게이팅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넣어서 파워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걸 블락별로 따로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게이팅이라고 이 파워 게이팅별로 부분 나눠 놓은 것, 그 하나 부분을 갖다가 파워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섬처럼 따로따로 구별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쓰는 게 다이나믹 볼테이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블락이 필요한 스피드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크기를 변화를 시키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동작 주파수, 왜냐하면 파워는 동작 주파수 F에 비례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조금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스피드 이상으로 동작시킬 필요가 없을 때 그때 떨어뜨리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도 이상 이렇게 해서 장시간 아니면 60도 이상이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피부에 닿으면 피부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 버리면 오퍼레이션 전압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동작 프리퀀시를 조금 느리게 해서 유저는 답답해서 사용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오퍼레이션 스피드를 생각해서 스피드에 맞춰서 이걸 조정해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아주 빠른 게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 소자는 예를 들어 0.75V에 동작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는 1V 이상 동작시켜도 반도체가 손상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스피드가 필요할 때는 0.75V 정상 동작 전압이라도 순간적으로 1V나 1.1V 이렇게 강하게 걸어서 최대의 스피드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스피드가 나오는 게 어떨 때를 보면 이게 벤치마킹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스피드 나는 오버드라이브 조건으로 이 칩은 굉장히 빠른 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파워 최적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낮은 전압에 동작하니까요. 같은 스피드가 날 때 오버드라이브로 내고 평상시에는 낮은 스피드로 전력을 줄이고 이런 게 되겠죠. 또 다른 방법론은 각 트랜지스터별로 파워 아일랜드별로 오퍼레이션 하는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높으면 오퍼레이션 볼테이지하고 차이가 작아서 실제로 파워 적게 먹습니다. 커런트도 좀 적고 전류도 좀 적고요. 그래서 각 블락별로 오퍼레이션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스킴을 통해서 IP별로 블락별로 파워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다 액티브 파워 관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멀티 VTH 이 부분은 스탠바이 파워 관점도 조금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로우 파워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최근에 로우 파워 트렌드는 액티브 파워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스탠바이 파워 기준으로 로 파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액티브 파워 기준으로 로 파워를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